내년 되면 한 18%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전체에서요? 예, 맞습니다. 많이 차졌네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더 흐르면 아마 30%, 40%. 최근에 또 GPU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 잘 나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60% 정도 성장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뭐 매년 30%, 40%.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 갈 것 같아요.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7년도가 되면 13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폭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약간 마켓시어가 높습니다. 한 50% 되고요. 삼성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 아마 4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HBM3 이게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가 HBM을 더 잘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HBM3 요 제품을 먼저 내놨어요. 작년에 이제 내놓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삼성도 올해 4쿼터에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HBM이 수요가 상당히 폭증하기 때문에 예. 근데 HBM이 예. 그 엔비디아의 GPU에 비해서는 예. 되게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작다. 아,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MD도 하고 있지만 거의 엔비디아가 거의 뭐 8, 90%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죠. 예, 근데 이제 메모리 기업들은 또 세계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HBM이 저렇게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예. 우상향을 그리면서 커지긴 하는데 예. 저게 절대 규모로는 크지 않은 거라고 절대 액적으로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혹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보시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게 올해 아마 8%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되면 한 18%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전체에서요? 예, 맞습니다. 많이 차졌네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더 흐르면 아마 30%, 40% 오.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HBM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예. 아, 그렇게 적은 게 아니군요. 예, 적은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왜냐하면 독점이다 보면은 가격을 무한대로 지금 거의 올려도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이. 근데 이제 HBM은 세계 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 개라고 하면은 예.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가격을 올린다는 게 힘들죠. 마이크론은 좀 어때요? 마이크론은 상당히 HBM3 뭐 나중에는 내놓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HBM3 같은 경우에 나오려면 좀 삼성보다도 훨씬 더 뒤에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시어가 많이 적은 거죠. 그러면은 HBM 쪽에서는 예. SK하이닉스가 1등이다. 지금 1등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삼성하고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나나요? 지금 그러니까 HBM3를 먼저 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났던 건데 지금 그래서 삼성도 지금 전략적으로 HBM 시장을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이유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을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시장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경 안 쓰다가 SK가 엄청나게 이제 치고 나가니까 그리고 또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쪽으로 포커스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런 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 HBM이 이게 또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또 자율주행차 앞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칭 현대에서는 뭐 3단계 자율주행차 올해 말에 내놓겠다. 제네시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나중에는 그 자율주행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HBM이 쓰입니다. 여기도 엄청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보통 자동차에도 한 30% 정도 메모리가 쓰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 정도 쓰이고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고성능화 될수록 차량이 HBM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야, 삼성도 그렇게 이렇게 시장이 빨리 커지지 몰랐다. 예, 이런 맞습니다. 게 있는 예. 거군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HBM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성능에 맞는 메모리가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성능이거든요.
이게 둘이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공시대 되면 뭐 모든 IT 이런 데도 이제 인공지능이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예. 인공지능 시대가 빨리 올 거다. 예. 미디어의 조명을 받을 거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 왜냐하면 또 차이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네. 거의 95% 하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외에도 하는 게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포커스가 되는 게 파운드리 쪽에 포커스 되다 보니까 메모리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관심을 못 받은 거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예. 또 집중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예. 볼 수 있겠군요. 예. 아, 그 메모리만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예. 시장이 될까를 계속 봤던 거고. 예. 그래서 HBM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예. 삼성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메모리 쪽 말고 파운드리 예. 예. 이런 쪽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포럼을 개최했다고요. 예.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보시면은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경제연 사장님께서 뭐 5년 안에 TSMC 따라잡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포럼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끝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번 달부터 한국에서 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 독일, 중국 이렇게 순방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TSMC랑 최근에 보시면 뭐 격차도 많이 또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벌어졌어요. 시장 점유율 한 15% 정도 했었는데 지금 12%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제 포커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TSMC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구나.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인원도 보시면 TSMC는 6만 8천 명 그 정도 되는데 뭐 삼성 파운드리는 뭐 2만 명 그거밖에 안 됩니다. 3만 명 정도. 많이 차이 나네요. 예, 4만 명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예,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R&D 비용, 투자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는 삼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 놓고 보면은 TSMC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이 뭐가 약하냐면 IP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패키징 그쪽이에요. 삼성이 TSMC보다 약한 게. 먼저 이제 IP 쪽을 보시면 IP가 블록이거든요. 그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를 할 때 모든 걸 다 설계하지 않아요. 그런 IP 블록을 가져와다가 그걸 이제 다른 블록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IP가 중요해요. 제가 8년 전 그때 이제 한 팹리스 업체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엔지니어를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파운드를 쓰고 싶은데 맞는 그러한 IP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맞는 그 IP를 가져다가 자기만의 어떤 그 설계를 더 붙여가지고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 IP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다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타임 투 마켓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월 달에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발 기간이 중요하다고요.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때 시장에 맞게끔 출시를 해야 되는데 완제품을 그게 안 되다 보면 힘들다고요. 하다 보니까 IP를 좋은 걸 이제 가져다 쓰다가 그걸 이제 자기 걸 붙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IP가 없으면 팹리스 기업에서 이제 설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삼성 파운드를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TSMC는 거의 모든 그 IP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가 뭐 10,0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나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많이 늘고 있는데 근데 TSMC를 보시면 지금 IP가 5만 개가 넘어요. 엄청난 차이죠. 5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또 경쟁력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노칩스 IP 하는 기업들인데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많은 IP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을 좀 강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패키징 쪽도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진행되다 보니까 2나노 지금 경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더 이상
1나노 이상 한다는 게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이 능력을 또 이제 어차피 이제 칩을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데 미세화로 힘들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패키징 쪽에서 성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 쪽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TSMC가 상당히 패키징을 잘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투자도 했었고요. 그래서 패키징을 잘하다 보니까 칩이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빅테크 기업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펠미스 기업들이 TSMC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삼성이 밀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안 되겠다. 이 패키징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어드밴스 패키징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은 2.5D, 3D 이런 이제 패키징을 하겠다. 그래서 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어요. 멀티 다이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5D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칩을 병렬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메모리 칩하고 시스템 반도체 칩을 동시에 이제 패키징 하는 겁니다. 병렬로. 그리고 3D는 뭐냐면은 이걸 이제 쌓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칩으로 만들게 되면 쌓거나 뭐 옆으로 병렬시켜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이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PPA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퍼포먼스, 파워, 에리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성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빨라야 돼요. 칩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워가 또 낮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또 작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PPA를 상당히 높여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패키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징 하는 게 미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TSMC를 따라잡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전략이.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030년이 아니라 앞당겨서 2028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그게 기본적으로 2나노 반도체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경계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있어요. 2025년도면 이제 TSMC하고 삼성이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GAA 방식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근데 TSMC는 아직까지 핀팻 방식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핀팻 방식보다는 GAA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수율을 높여놨어요. 뭐 2나노 반도체도 3나노 반도체도 뭐 70% 수율 나오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개선이 된 거죠.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TSMC가 핀팻에서 GAA 방식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제 양산이 딜레이 되거나 또 수율이 안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이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죠. 와, 근데 차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보니까 인력이나 R&D나 이런 게 예. 그리고 집중하는 거 예. 그런 거에서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예, 생각도 맞습니다. 들기도 그래서 지금 또 삼성이 지금 용인의 투자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빠르면 2026년도에 지금 아마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030년도에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캐파 이런 게 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5개 팹을 짓습니다. 파운드리 팹을.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캐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팹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인력도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R&D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삼성이 열심히 지금 분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또 미디어를 보니까 화물 반도체인 GAN 반도체의 생산도
말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GAN이 좀 생소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예. 뭐고 그다음에 삼성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요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질화 갈륨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질소와 갈륨을 섞은 혼합물 반도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면 또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를 보시면 이제 전도대랑 가전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부분과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요 사이의 갭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밴드갭을. 네. 그래서 요 갭이 넓으면 반도체의 특성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실리콘 반도체는 이 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질화갈륨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보다도 한 3배 정도 밴드갭이 더 넓어요. 이게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열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이런 거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 이것도 지금 전기 자동차에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성장률이 매년 한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70%요? 예, 예. 와. 실리콘 SiC 반도체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3%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2배 이상 성장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뛰어든 거죠. 이미 TSMC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미 성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든 거죠, 삼성이. 그래서 2025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TSMC가 이 분야 1등이에요? 예, 파운드리 쪽은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다음에 또 국내 조그만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 워낙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이게 특징이 있는 게 조그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합물 반도체는요, 기본적으로 그 제조 공정이 일반 실리콘 반도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어떤 유리한 면이 물론 있지만 이게 크진 않아요. 진입장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기업들이 기술력이 따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쪽은 또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기업들도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시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주로 전기 자동차에 많이 쓰여요. 이쪽이 한 80%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가 한 20% 됩니다. 근데 GAN 이쪽 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도체는 상당히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소비자용 이쪽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용이라든지 통신용, 그 다음에 자동차용, 뭐 국방용, 에너지용 이렇게 이제 다양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분야도 이제 삼성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이제 패스트 팔로워 예. 전략을 또 쓰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GAN도 약간 그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예. 그 HBM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까요? 뭐 틈새 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미세화랑은 약간 이제 차이가 나긴 하죠. 예. 이쪽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웨이퍼도 크진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일반 실리콘 웨이퍼는 보통 이제 10인치가 표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도 하지만은 근데 이쪽 GAN 겐이나 아니면 또 그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은 주로 6인치나 8인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웨이퍼가 더 작아요. 그리고 또 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술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요.